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에 빠진 중동, 이란, 사우디 침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굉장한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침공 당사국인 러시아의 군사 무기를 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지금 소련과 같은 경우, 러시아와 같은 경우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기를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무기를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란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란의 위기는 결국은 러시아의 위기와 거의 맞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난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의문산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9월달이라면 지금껏 한 5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시위는 아미니의 고향인 이란의 서부 쿠르디스탄 주 도시인 사케지에서 아미니 사망 이튿날인 9월 17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날 열린 아미니의 장례식에는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를 했고 일부 주민들은 동참하면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모였고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아미니의 사연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중부 도시인 이스파한, 남부 도시인 시라즈로 시위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 중부 도시, 그리고 남부 도시까지 전 이란이 지금 이것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월 18일부터는 수도 테헤란으로에서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미니 의문사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란 기자인 릴루파 하미니는 당국에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시위 촉발 후 약 한 달간 언론인 최소 28명이 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아톨라야 세이즈 알리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는 9월 20일 유족들에게 대표단을 보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으나 시위는 사그라지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총기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국경지역에서는 시위대와 보안군 간의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때려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란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히잡 반대 시위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이란이 주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을 공격할 계획을 짰다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며 국제유가도 2% 정도 상승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나온 직후 이란 당국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 내용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란이 부인한 이유 1억까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위기에 빠진 중동, 이란, 이라크, 사우디 침공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사우디와 미군 관계자들을 인용을 해서 이란이 공격이 임박해 사우디, 이라크군과 현지 주둔 미군 등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사우디 당국자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격 계획에 대한 첩보를 공유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란이 이라크 북부에 자리 잡은 쿠르드족 집단 거주 지역인 에르빌과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둔 이라크 일부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우디 일부 지역과 같은 경우는 같은 종파를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의 임박한 공격에 대한 경고로 사우디와 미국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라고 전하고 있죠. 사우디 당국자들도 이란이 9월 이후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히잡 시위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란 공격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인 NSC도 만약 이란이 실제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안보회의 대변인도 월스트리트저널에 사우디와 군사 정보 채널을 통해 꾸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이익과 파트너를 지키기 위한 방어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2019년 후티 반군의 사우디의 석유 생산 시설을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의 이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란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우리는 후티 반군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가리가 아웅하는 식이죠. 이 후티 반군에 많은 지원을 했던 것이 지금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는 9월 17일부터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교경찰에 불렸다 숨진 마흐사 아미니에 대한 추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미니는 이란 내의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특별히 그가 쿠르드족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한 족속이 이것을 문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으로 축소하려고 했었던 이란이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쿠르드족 집단 거주 지역인 이란 북부 등에서 격렬한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쿠르드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쿠르디시 메조리티 에어리어라고 해서 지금 쿠르드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쿠르드족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은 지금 이란과 이라크도 북부 지역, 그리고 시리아 일부, 그리고 터키 이렇게 걸쳐서 지금 쿠르드족이 많이 있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르지아 여기까지 지금 쿠르드족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이번에 사우디가 들어갔느냐? 라는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쿠르드족을 중심으로 격렬한 집회가 진행 중이자 이를 대응해서 이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공격, 말하자면 쿠르드 집단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란을 넘어서 이라크의 쿠르드 거주지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9월 28일 자국 국경 밖에 있는 이라크 북부 에르빌을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무장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히잡 집회 이것을 이 쿠르드족의 반기 이렇게 좀 축소하려는 의견이 좀 있다라는 사실이죠. 현재 주둔 중인 미군이 이 중 일부를 격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 지역을 타격한 것은 이라크 등 국외 쿠르드족 분리주의 단체들이 이 시위를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또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등 적대 세력이 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호세인 살람이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지난달 사우디를 공개 비난을 했죠. 사우디의 왕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어 위성 뉴스 채널인 이란 인터내셔널에게 시위 관련 보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살라미 사령관은 이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사우디는 이런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경고라고 하면서 지금 사우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란 인터내셔널은 런던에 본부를 둔 독립매체로서 이란 국내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사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우디와 영국 시민들이 소유한 독립 언론이며 특정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다. 즉 사우디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사태가 현재 악화된 미국과 사우디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 동안 굳건한 에너지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미, 사우디 두 나라는 2018년 10월 사우디 출신인 저명 언론인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 미국은 이 암살의 배후로 사우디의 왕세자인 빌 살만을 지목하며 수년째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빈 살만에게 지금 손짓을 하고 있죠. 우리와 같이 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에 더해 사우디는 지난달 5일 미국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이라는 오펙 플러스의 결정을 주도하고 이 관계는 더욱더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미국과 사우디가 공조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군사력으로는 지금 사우디보다는 지금 현재 이란이 더 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사우디 공격 가능성이 대기가 되면서 유가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장보다 1.84달러 오른 배럴당 88.37달러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란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알아볼 내용은 손사래를 치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곧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국에 공유했다라는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일 로이터 통신의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서방 언론이 이란이 사우디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 문의 보도를 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미국 관리들에게 이란이 곧 침공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3명의 미국 고위 관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한 상황이죠. 나세르 카나이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서방 언론의 보도는 근거 없는 비난일 뿐이라고 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이란에 대한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두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란이 이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아니면 이란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이 사건을 터뜨렸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란이 이것을 어느 정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터뜨려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막아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터뜨렸으니 너희들은 이제 꼼짝 마,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서방 언론의 이런 종류의 보도는 시온주의자인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번에 발표 자체가 사우디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우리는 끌고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는 이러한 보도를 부인하면서 이란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는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건설적 교류를 통해서 안정과 안보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라크를 공격했다라는 거죠. 쿠르드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것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쿠르드족이 이것을 준비를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우연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막으려고 했었던 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것을 이 쿠르드족이 이 뒤에서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현재 중동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중동의 강대국인 이란과 사우디는 이 지역에서 패권을 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양국 모두 이슬람 국가이지만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는 수니파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수니파가 우세한 지역이 아니라 이 동북부 지역은 지금 이란과 근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시아파가 좀 우세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감싸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에 원유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2016년 이후 양국의 외교관계는 단절됐지만 지난해부터 관계 회복을 위해 수차례 회담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사우디에 대한 공격은 한편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쿠르드족이 있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란에서는 히잡 봉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히잡 반대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이란을 UN 여성지휘위원회 CSW에서 축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서 이란을 위원회에서 제거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나라가 그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국제기구에서 역할을 해선 안 된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946년 설립된 UN 여성지휘위원회는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세계 기준을 형성하고 여성을 권리를 증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UN 경제사회위원회가 선출하는 45개국을 대표로 구성되며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필요사항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UN 여성지휘위원회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저께 이 소식이 나고 오늘
지금 이란에서 손살에 친 이야기가 바로바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이 카오스 상태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상당히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